그럼 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얼마를 변제하게 될지 계산도 할 수 있나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우리가 일명 품위유지비라고 하는데,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리즈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제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복잡한 문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얼마를 변제하게 될지 계산도 할 수 있나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전에 얘기한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었어요. 이 중에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이게 바로 변제금에 관한 겁니다. 가용소득이라는 거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빚을 갚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가구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한 달에 살아가는데 1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50만 원을 매달 갚아간다. 이것이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50만 원을 매달 변제를 하게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똑같이 1인 가구인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두 번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게 되겠죠. 뭔가 이상하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적게 갚아도 되고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은 많이 갚아야 된다.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용소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생활비를 과다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60%를 너의 생활비로 해라 라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사람을 소득의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과는 조금 달라요. 2024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대략 230만 원가량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60%는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44만 원만 너의 생계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든지 다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고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내 소득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틀이 정해져도 더 적게 갚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득을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가 생계비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거비에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간다. 나는 의료비에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나는 교육비에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소명을 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의 추가 생계비는 또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보자면 급여 소득자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라는 게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비용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소득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쓸데없는 고민이긴 한데 왜 중위소득의 60%로 정했을까요? 일단 더 리서치를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제도를 가져올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가져올 때 미국의 제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법 쪽에는 외국의 법 제도를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왜 미국은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60%라는 게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빈곤한 저소득층에 해당을 하죠. 이 사람들은 빈곤하니까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취지가 아닐까. 기초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보장해주자, 이 정도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고소득자들이 개인회생에 기피했어요. 왜 나만 많이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갚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우리가 일명 품위유지비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의 60%로 생활을 하면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최근에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반영을 해서 고소득자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200% 이상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은 중위소득의 100%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회생법원 관할에 거주하시는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고소득자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이 영상을 보고 계산했을 때 생계비 빼고 내가 월에 남는 돈이 100만 원인데 네. 내 총 채무가 1억이다. 그러면은 3년 3,600만 원은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